혹시 요즘 들어 아무리 쉬어도 안 풀리는 피로감, 하루가 끝나면 발목이 살짝 붓는 느낌, 소변색이 평소보다 더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들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피 속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신장이 이미 힘에 부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피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많이 올라가기 전부터도 이런 신호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평소처럼 계속 드십니다. 흰빵,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짠 음식, 탄산음료, 과자와 달달한 간식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입 한 입 들어갈수록 피 속에는 노폐물이 점점 쌓이고 신장은 그걸 처리하느라 두 배로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먹는 건 아니고 가끔 디톡스 물이나 주스도 마시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그 조금만, 여기저기 들어가는 조금씩의 설탕, 조금씩의 소금, 매일같이 먹는 가공식품이 결국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조용히 크레아티닌을 밀어 올립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자주 붓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또는 이미 신장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0, 80세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20년 넘게 진료해온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어떤 일상 습관들이 피를 더럽게 만들고 있는지. 2. 그리고 피를 더 맑게 하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단한 세 가지 음식은 무엇인지.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댓글에 요즘 느끼는 증상을 한 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큰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마법도 아니고 어느 주스 하나만 마시면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신장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바로 피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큰 정수기, 큰 필터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수십 리터의 피가 노폐물, 독소, 과한 소금, 과한 당, 먹는 약의 부산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찌꺼기와 함께 신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신장의 역할은 무엇을 피 속에 남겨두고 무엇을 소변으로 내보낼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몸에서 나온 내부 쓰레기에 중독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노폐물 중 하나가 바로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티닌은 밖에서 들어오는 독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숨 쉬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근육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찌꺼기요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크레아티닌이 피에 들어오면 신장에서 잘 걸러져 소변으로 나가고 피 속 수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필터가 손상되면 이 크레아티닌이 피에 남기 시작합니다. 마치 연기가 나가야 할 굴뚝이 막혀서 연기가 집안에 점점 차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과하게 채워지고 신장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60세 이후에 신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이가 되면 신장은 평생 동안 수백만 리터의 피를 필터링해 왔습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식습관, 탈수, 감염, 혈압 상승, 혈당 상승, 진통제, 항생제, 담배, 술 이런 것들을 버티며 일해 온 것입니다. 이때마다 신장의 아주 작은 필터들, 즉 사구체 글로메룰루스에는 작은 상처, 작은 흉터가 하나씩 남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작은 상처들이 모여 필터는 더 이상 곱고 탄력 있는 망이 아니라 딱딱하고 성긴 망으로 변해갑니다. 새로운 채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깨끗한 물을 부으면 술술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쓴 채반은 군데군데 음식 찌꺼기가 붙고 망기 휘고 구멍이 막힌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여전히 내려가긴 하지만 더 천천히 더 탁하게 내려갑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의 신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피가 예전처럼 빠르게 정화되지 못하고 소금, 설탕, 나쁜 지방, 가공식품이 들어올 때마다 피 속에 남는 찌꺼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게다가 늙어가는 건 신장만이 아닙니다. 신장까지 피를 가져다 주는 혈관들도 약해집니다. 조절이 잘 안 되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는 혈관 안쪽을 계속 긁어내는 것처럼 동맥벽을 거칠게 만들고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도 줄고 품질도 나빠집니다. 제대로 된 피가 덜 들어오면 신장은 산소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필터링은 더 떨어지고 피는 점점 더 진하고 무겁고 지저분한 상태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대부분이 거의 아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큰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작은 신호로만 나타납니다. 아무리 자고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발목, 눈꺼풀 주변의 가벼운 부기, 왔다 갔다 하는 혈압, 평소보다 진한 소변색 거품이 더 오래 남는 소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안에서는 크레아티닌이 조금씩 올라가고 피 속에는 예전 같으면 쉽게 빠져나갔을 노폐물들이 계속 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내 피와 신장의 약이 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꺼뜨리는 독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먼저 어떤 음식과 습관들이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조금 더 맑게 돌게 하고 신장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세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리미날, 미신, 햄, 소시지, 인스턴트 국, 짠 음식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거의 안 먹어요. 빵에 햄 한 장, 라면이나 인스턴트 국 하나, 치즈 조금, 짭짤한 과자 조금 정도예요. 양이 적어 보이지요. 하지만 소금과 첨가물이 가득한 폭탄 한 판입니다. 왜 좋은 줄 알고 드실까요? 간단하고 싸고 빨리 배가 차고 그래도 밥 먹은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수십 년 동안 광고에서 햄, 소시지, 편한 즉석국을 가족을 위한 실용적인 음식으로 포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신장과 피해 주는 실제, 피해, 햄, 소시지, 인스턴트 수프, 가공치즈, 짠 과제는 나트륨, 소금과 인산염, 포스페이트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에 물을 붙잡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신장이 필터링해야 할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인산염 첨가물은 거의 그대로 흡수되어 뼈와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깨끗한 피가 신장까지 도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발목 부종, 잘 잡히지 않는 혈압, 피로, 두통, 검사에선 나트륨인 수치 상승, 크레아틴인 서서히 상승. 예를 들어 69세 이 어르신은 아침엔 햄 넣은 빵, 점심엔 인스턴트 수프, 저녁엔 치즈와 짠 과자 정도만 드셨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부을까 하셨지요. 가공식품을 대폭 줄이고 집에서 싱겁게 직접 끓인 반찬으로 바꾸자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리 만약 지금도 하루 식단에 햄 소시지, 인스턴트 국, 가공 치즈, 짭짤한 과자가 거의 매일 끼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줄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피와 신장이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시리미날 되투, 설탕, 흰 밀가루, 달달한 음료, 두 번째 조용한 독은 매일 먹는 단 음식들입니다. 흰빵, 과자, 케이크, 단맛 강한 음료, 탄산, 과일맛 음료, 가당 주스 등 왜 괜찮다고 느끼실까요? 기운이 난다,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 힘들었으니 이 정도는 상이라는 보상 심리. 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실제로는 어떤 일이 설탕과 흰 밀가루가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됩니다. 당뇨는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혈당은 온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들, 특히 신장 안의 미세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구멍난 채처럼 변해서 원래 피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과 여러 물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피로감 증가,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 갈증이 자주 나고 물을 많이 찾게 됨, 잦은 소변요로 감염,
발저림, 따끔거림 검사에서는 혈당 상승, 당화혈 색소 HbA1c 상승, 소변 단백, 단백뇨, 크레아티닌 이상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박 할머님은 물 맛이 싫어서 하루 종일 탄산음료를 드시고 아침 오후에 각각 단 빵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과 크레아티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탄산음료를 물로 바꾸고 단 빵을 특별한 날에만 조금 드시도록 하자 수치들이 조금씩 안정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리 하루의 기분 전환이라고 드시는 단 간식과 달달한 음료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매번 당신의 피와 신장에 조금씩 상처를 내는 숟가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시리미널 조가삼, 물은 너무 적고 대신 잘못된 음료가 너무 많을 때 세 번째 적은 어떤 음식이 아니라 빈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물을 거의 안 마시고 대신 진한 커피, 탄산음료, 단 주스, 술로 채우는 습관입니다. 왜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느끼실까요? 커피가 잠을 깨워주고 탄산은 식사에 궁합이 맞는 것 같고 맥주 한 잔은 스트레스 해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목이 바짝 마르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더 진하고 농도가 진해집니다. 신장에게 흙탕물을 걸러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 대신 마신 탄산 주스, 술에는 설탕, 숨어있는 소금, 여러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더 끈적한 피, 더 많은 노폐물을 힘겹게 필터링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아주 진한 색의 소변, 두통, 쥐경련, 요로 감염, 결석 위험 증가 검사에서는 요소 질소 유레아, 크레아티닌이 조금씩 상승, 특히 더위, 설사, 감기 등으로 몸이 약해진 시기에 더 쉽게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71세 최 어르신은 물은 거의 안 마시지만 하루 종일 커피와 탄산을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몸이 말라 있었지만 본인은 몰랐습니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게 하고 커피와 탄산을 줄이자 어지럼증이 줄고 신장 기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 만약 지금도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커피 탄산술로만 채우고 계시다면 신장은 이미 큰 핸디캡을 안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뭘 먹어야 합니까? 소금도 안 좋고, 가공육도 안 좋고, 설탕도 안 좋고, 탄산도 안 좋고, 물도 더 마셔야 한다면 제 신장은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잠깐 여기에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조금 무겁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60세 이상 환자분들에서 바꿔야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몇 가지 핵심만 꾸준히 손봐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냥 3일간 초록 주스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더럽히는 것을 줄이고 신장과 혈관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는 일주일 만에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소금 조금씩 더 넣던 습관, 설탕 조금씩 더 먹던 습관, 매일같이 먹는 가공식품, 탄산, 물은 적게, 움직임은 적게. 그러니 반대로 피를 맑게 하는 길도 한 번에가 아니라 천천히 반복적으로 가야 합니다. 햄 한 줄을 덜 먹는 날마다, 탄산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가공식품 대신 채소가 더 많은 접시를 선택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신장이 끌고 가던 무거운 수레에서 상자 한 개씩을 내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오늘의 핵심인 세 가지 구명 음식 살려주는 음식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유행 상품도 아니고 비싼 건강 보조제도 아니고 마법 가루도 아닙니다.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신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 피와 신장의 직접적인 동맹이라고는 거의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각각 이렇게 도와줍니다. 하나는 소금 청소기처럼 몸속에 과한 나트륨과 물을 배출해 다리 부종을 줄이고 신장의 압력을 조금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길을 뚫어주는 도로 정비차처럼 혈관을 넓혀주고 신장까지 가는 산소와 혈류를 도와주어 피가 더 부드럽게 돌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미세 소방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어 필터인 신장이 덜 자극받고 정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음식들이 일주일 만에 신장을 새 것으로 바꿔주거나 이미 아주 높은 크레아티닌을 단기간에 확 낮춰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금 설탕을 줄이고 물을 늘리는 생활과 함께 이 세 가지 음식을 제대로 꾸준히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실제로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혈압이 조금 더 안정되고 몸의 무거움과 피로감이 완화되고 많은 경우에서 크레아티닌의 가파른 상승을 늦추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부터 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전 지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음식인지, 왜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똑똑한 음식을 내 편으로 삼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야 피가 더 가볍게 돌고 신장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구명 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펄소 1 샐러리. 자연이 만든 초록 필터, 샐러리는 겉으로는 정말 소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부엌 속에 있는 초록색 필터와도 같습니다. 별명, 소금 필터 샐러리가 주는 것들,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적당량의 칼륨, 아피게닌 같은 가벼운 한겸 성분을 포함합니다. 피와 신장 보호 기전, 샐러리는 부드러운 이뇨 효과가 있어 과한 나트륨과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신장이 필터링해야 할 혈액량이 약간 줄어듭니다.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혈관의 자극과 염증을 줄여 오래 볼 때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 정도의 일반 어르신이 활용하는 법. 일주일에 이 4번 정도만 규칙적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리, 오이, 풋사과를 섞어 연하게 희석한 주스, 잘게 썰어서 샐러드나 나물류에 곁들이기. 단, 칼륨 수치가 이미 많이 높거나 말기 신부전이신 분은 반드시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짧은 살의 68세 김 할머님은 다리 붓기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분께 샐러리와 오이, 풋사과를 섞어 일주일에 3번 정도 연하게 마시게 하고 가공육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 다리 붓기가 줄어들고 혈압이 더 잘 잡히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임플소 2, 비트, 혈관의 엔진 오일. 비트는 마치 혈액 순환에 시동을 거는 엔진 오일 같은 음식입니다. 별명, 기를 뚫어주는 개척자 비트가 주는 것들, 자연 질산염, 혈관 확장에 도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라인, 철분, 엽산, 비타민C 등 피와 신장에 주는 이점. 비트 속 질산염은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신장까지 잘 도달합니다. 비트의 항산화 성분들은 작고 조용한 염증을 줄여 신장의 미세 혈관과 필터를 보호합니다. 섭취 방법, 일주일에 2, 3번 정도. 예를 들어 작은 비트 1개를 풋사과, 레몬 조금과 함께 갈아 연하게 마시는 주스로 또는 잘게 채 썰어 샐러드에 소량 추가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요로 결석, 옥살산 결석, 병력이 있거나 혈당이 이미 많이 높으신 분은 양을 줄이고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살에 64세, 어르신은 항상 피곤하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주 3회 정도 비트 주스를 소량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 체력이 조금 좋아지고 운동을 버티는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풀소 샘, 파슬리, 초록 빗자루. 파슬리는 단순한 고명 이상입니다. 잘 사용하면
소화기와 순환계를 동시에 쓸어주는 초록색 빗자루가 될 수 있습니다. 별명, 미세 소방차 파슬리가 주는 것들, 비타민C, 클로로필, 엽록소, 여러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 2점, 가벼운 이뇨작용과 항염작용이 있어 조직에 고여있는 물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록소는 피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주고 일부 노폐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법 매일 작은 한 줌 정도를 목표로 해보십시오. 너무 진하지 않게 끓인 파슬리차, 8콩줄기 정도를 0.5리터 물에 약불로 끓여 1잔 정도 마시기 또는 잘게 썰어서 국, 찌개, 샐러드, 나물 위에 뿌려 드시기. 항응고제,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거나 말기 신부전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피와 신장을 위한 골든룰 5가지 규칙. 1. 최대한 신선하고 덜 가공되고 싱겁고 덜 달게 드십시오. 규칙 2. 물이 기본 음료입니다. 주스 탄산은 가끔 예외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규칙 3. 샐러리, 비트, 파슬리는 보조 수단이지 소금과 설탕을 마음껏 먹기 위한 면허증이 아닙니다. 규칙 4. 무엇을 드시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 피를 희석해 줄까? 아니면 더 끈적하게 만들까? 규칙 5. 디톡스 주스를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소량을 꾸준히 의사의 조언에 맞춰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7. 30일 체크리스트. 아침부터 시작하는 작은 계획. 오늘 먼저 빼야 할 것. 가공육, 햄, 소시지, 인스턴트 라면, 인스턴트 국, 짠 과자, 설탕 든 탄산음료, 가당 주스, 병에 든 달달한 음료. 오늘 바로 추가할 것. 물 한 컵 더 마시기. 집에 있는 재료 중에서 샐러리, 비트, 파슬리 중 하나를 반찬이나 주스 형태로 꼭 한번 사용해 보기. 앞으로 7일 동안의 간단한 구조. 1번 2일 차, 샐러리, 샐러드 주스, 위주 3, 4일 차, 비트를 주스나 샐러드에 소량 추가, 5번 6일 차, 파슬리를 차나 반찬에 꾸준히 사용, 7일 차, 평소보다 더 가볍게, 채소를 많이,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는 날로 만들기, 그리고 매주 한 번은 꼭 기록해 두십시오. 체중, 다리 붓기 정도, 혈압, 피로감, 에너지 정도. 이 기록을 다음 신장내과 진료 때 가져가시면 담당 의사가 약과 식단을 훨씬 더 잘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정말로 70세 김암 할머님처럼 처음에는 붓고 피곤해하며 크레아티닌까지 많이 올라가 있던 분들이 3, 6개월 동안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 프리스크라이브 된 약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고 크레아티닌이 더 이상 급격히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결정을 매일 반복한 결과입니다. 결국 그것이 피와 심장을 가장 오래,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느끼는 끝없이 이어지는 피로감, 하루가 끝날 때 살짝 붓는 발목, 더 진하고 거품이 이는 소변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장과 피가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미 크레아티닌이 많이 올라가고 다리는 심하게 붓고 심장까지 지쳐 있는 상태에서야 처음 오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인 김 어르신은 수년 동안 가공육, 인스턴트 국, 물 부족, 탄산음료 위주로 생활해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을 때 그분이 하신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10년만 먼저 들었어도 제가 좀 더 일찍 바꿨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께 이제라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은 아직 작은 것부터 시작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햄 소시지, 인스턴트국, 탄산음료를 내려놓는 것. 오늘 샐러리, 비트, 파슬리 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식탁에 올려보는 것. 그리고 이 변화를 4, 8주만 꾸준히 지켜보는 것. 그러면서 내 몸, 내 다리, 내 혈압, 그리고 다음 검사 결과를 천천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과 피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크레아티닌이 높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 한 분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고 피를 더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면 댓글에 혈액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피를 가볍게 유지하고 신장을 더 오래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다루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신장을 살리는 저녁 식사와 망가뜨리는 저녁 식사에 대해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